1363년 고려 공민왕 12년에 태어나 1452년 문종 2년 돌아감. 조선 정기 문신 황희의 일대기입니다. 1419년 6월 9일 신의 나이가 90에 가까운데 공의 없이 넋을 먹으니 청하옵건대 신의 직책을 파하여 하늘의 꾸지람에 응답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4권에 적혀 있습니다. 1432년 세종 14년 전하, 신황이 나이가 너무 많으니 이만 관직에서 물러나겠사옵니다. 아니되오. 아직도 그대는 내 곁에서 할 일이 많소. 수없이 여러 번 간청하였으나 세종께서는 이만한 신하가 없다고 계속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는 세종 임금은 맹사성과 함께 황희는 세종의 마음을 잘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은 유능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맹사성, 황희. 오늘은 황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며 침착하였다. 사려가 깊고 청렴하며 충효가 지극하였다. 학문에 힘써 높은 학덕을 쌓았으므로 태종으로부터 공신은 아니지만 나는 공신으로서 대우했고 하루라도 접견하지 못하면 반드시 불러서 접견했으며 하루라도 좌우를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할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황희는 양녕대군의 세자 폐위 문제로 관련해서 남원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세종의 부름에 응해 조정에 나왔다. 황희는 세종의 뛰어난 해안을 느끼게 했다. 예조 판서를 비롯해 20여 년 이상 재상직에 있었다. 1452년 사망한 직후에 작성된 실록의 졸기에는 다음과 같이 그를 평하고 있다. 황희는 관대하고 후덕하며 침착하고 신중하여 재상의 식견과 도량이 있었으며 후덕한 자질이 크고 훌륭하며 총명이 남보다 뛰어났다. 집을 다스림에는 검소하고 기쁨과 노여움을 안색에 나타내지 않으며 이를 운운할 적엔 정대하여 대체를 보존하기에 힘쓰고 번거롭게 변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황희가 태종과 세종의 특별 대우를 받으며 24년간 재상의 자리에 있을 수 있던 이유는 아마도 소신과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때로는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의 정치적 자세 때문일 것이다. 1418년 건국된 지 얼마 안 된 새 왕조 조선에 정치적 파란이 일어났다. 세자였던 양녕대군을 폐위시킨 사건이다. 세자의 교체는 엄청난 살육을 불러올 정도로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었다. 양녕대군을 폐위시킨 것은 계속되는 세자의 잘못된 행동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폐위시킨 태종도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어렵게 세운 새 왕조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황희가
세자의 폐위를 반대로 하고 나섰다. 이조 판서로 재직하던 황희는 대부분 신료가 세자 폐위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재앙을 부리게 되는 근본이 없고, 또 세자가 비록 미쳤다고 하나 성품은 가히 성군이 될 것이오니 치유에 주력하시기 바라옵니다 라며 국왕의 판단에 재고를 요청하였다. 황희가 정승이 되었을 때 마침 우리에게 알려진 김종서가 공조판서가 되었다. 하루는 공적인 모임에서 황희와 김종서가 대면하였을 때 김종서가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공조로 하여금 약간의 술과 음식을 갖추어 드리도록 하였다. 황희가 노하여 국가에서 예빈시를 정부 곁에 설치한 것은 삼공을 접대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시장하다면 의당 예빈시로 하여금 장만에 오게 할 것이지 어찌 사사로이 제공한단 말인가. 김종서를 엄하게 꾸짖었다. 의정부에 모임이 있었는데 호조 관원 하나가 황희가 추울까 걱정하여 율무죽을 주었다. 황희가 말하기를 탁지가 어찌 재상의 아문에 음식을 지급하는가. 장차 농계하여 정배하겠다 라고 하였다. 배려와 관용의 리더십. 황희에 대해서는 얽힌 일화들이 참 많다. 청빈함을 강조하고 관용과 타인에 대한 배려, 20여 년 이상 재상직에 머물 수 있었던 이유였을 것이다. 황희는 내 말이 옳다. 이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내 말도 옳다. 어찌하여 양쪽 말이 다 옳다고 하십니까? 그래, 내 말도 옳다. 하며 독소를 계속하신다. 세상사 시비를 논하면 한쪽 입장만을 듣게 된다. 오히려 황희가 보여준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더 쉽지 않다. 역지사지라 했던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할 줄 아는 자세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청백리. 조선조에서 재상까지 역임하면서도 청백리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약 18명이 거론된다. 황희의 맏아들은 일찍부터 출세하여 벼슬이 참의에 이르렀다. 아들이 돈을 모아 살던 집을 크게 짓고 낙성식을 하였다. 아버지 황희가 선비가 청렴하여 비세는 집안에서 정사를 살펴도 나라 일이 잘 되는지 의문인데 거처를 이다지 호화롭게 하고는 뇌물을 주고 받음이 성행치 않았다 할 수 있느냐. 나는 이런 궁궐 같은 집에는 조금도 앉아있기가 송구스럽구나. 그리고는 음식도 들지 않고 물러나갔다. 황희 본인은 비가 새는 초가에 살면서 누덕누덕 기운 이불과 서책이 전부였다고 하니 아들의 호사가 불편했을 것이다. 최장수 재상을 지내면서도 이처럼 청빈하였으니 청백리가 되면 당연하다. 1449년 세종 31년 영의정을 18년 동안 마치고 87세에 은퇴하였다. 경기도 파주 갈매기와 여생을 보내려고 만든 정자 반구정이 있다. 조선조 500년을 통틀어 으뜸가는 명재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황희는 재상으로 무려 20여 년 이상 있으면서 태종으로부터 세종, 문종에 이르는 3대를 내리 섬겼다. 재직 중에 행도천법이라는 인재 발굴법을 실행하여 큰 덕목이 되었다.